120회 수나라의 의미. 수나라란, 수나라는 우리의 인식 속에서 현 차이나에 있었다고 하는 적의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가 가장 빨리 받아들여야 할 우리의 땅에 있었던 우리의 역사입니다. 물론 우리의 땅이란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의 역사 속 우리의 땅입니다. 수나라란 수지역을 기반으로 부도인 개경, 서울, 한양, 장안, 낙양을 장악해서 관중에 있었던 황제국 북주로부터 황위를 선양받아 양견이 건국한 나라가 수나라가 되는 것은 조대명 즉 조선을 대표하는 국명의 기본 원칙입니다. 양충은 중국 섬서 화엄 사람으로 남북조 시대 북조인 서유와 북주의 대신으로 수문제 양견의 부친이다. 12대장군 중 한 사람으로서 대사공과 수국공의 자기를 받았으며 아들인 양견이 수나라를 건국하자 태조무원 황제에 추전되었다. 수문제 양견은 중국 수의 초대 황제로서 400여 년의 중국 대륙의 혼란기에 종지부를 찍은 명군이다. 양견은 서유의 수국공이자 대사공인 양충과 여씨의 아들로 태어났다. 홍농의 화엄 출신이고 스스로 후한테이 양진의 14세손이라 칭했다. 수나라의 국명은 수인데 양충과 양견이 받았던 봉지가 물수변이 추가된 수국인 것은 원래의 수를 수로 변주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위키백과의 내용도 일정치가 않습니다. 수문제 양충과 양견의 봉지가 수국공입니다. 왜 이들이 건국한 나라가 수나라가 되었던 것인지 이제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신증 동국여지 승남. 수나라의 기반이 되었던 수지역이 우리의 지명 어느 곳이었는지 우리의 지리지 신증 동국여지 승남을 통해 먼저 살펴봅시다. 수원 도부의 군명은 수성, 수주라고 합니다. 강원도 간성의 군명은 수성, 수성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수원과 강원도 간성은 수성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으로 수원은 물의 근원으로 양충 양견의 봉지였던 수국이 우리 역사 속에 수원이었습니다. 경기도 수원과 강원도 간성의 군명이 동일하게 수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리지 백세인 신증 동국 여지 승남에 지리적인 위치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노출하는 것이니 참조 바랍니다. 한자 지명의 특징은 지리적인 위치를 달리하여 절대로 중복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나라의 기반지 수원 도부의 성지를 살펴보면 지성이 8인데 남쪽은 팔달문, 북쪽은 장안문, 동은 창룡문, 서는 소화문이라고 합니다. 수원 화성의 북문이 장안문으로 수원 도부의 북쪽에 역사 속 장안이 위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왜 현 수원 화성의 북문의 현판이 장안문인지 아시겠습니까? 역사 속 화성에 한양장안이 있었기 때문에 화성의 북문이 장안문이 됩니다. 과연 아리아넥스가 정상일까요? 아니면 아리아넥스에게 욕하는 구독자분들이 정상일까요? 수원이 있었던 곳은 한양인 한성으로 신증 동국여지 승남 구격본 한성부의 산천을 인용하면 장근의 시에 양화도 한 물급이 겨우 지나서 용두봉 저 위로 다시 올라가네. 높은 데 올라 장안길 바라보니 가는 저 구름 빌려 이내 몸 씻고 돌아갈 거나 하였다. 양화도는 서울 마포 서남쪽 잠도봉 아래에 있었던 조선시대의 나루로 삼진의 하나로 양화 진영이 있었으며 양천에서 강화로 이어지는 중요한 나루터였다고 나옵니다. 용두봉은 또한 현 부산 중구에 있는 용두산이 용두봉으로 용두봉은 서울의 용산과 동일한 산입니다. 양화도 용두봉을 지나 높은 데 올라보니 장안길이 보였다고 합니다. 명나라 장영의 시에 높은 다락 아득하게 푸른 공중에 솟았는데 서쪽으로 장안을 바라보니 내 마음 이미 통하였다고 했습니다. 왜 한성부에 장안이 등장했을까요? 이렇듯 장안은 우리 역사의 모델이었던 것입니다. 화음과 화양. 수나라의 건국자 양충과 양견의 고향은 화엄이라고 했습니다.
화엄은 또한 화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증동궁 여지스남을 판독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엄이 왜 화양이고 하니 신증동궁 여지스남 경상도 산음의 군명을 산양이라고 합니다. 양과 음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건물에 햇빛이 비치면 햇빛이 있는 부분은 양이 되며 그늘진 부분은 음이 됩니다. 즉 양과 음은 같은 장소의 시각 차이입니다. 그러면 화양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화땅에 있는 양지가 화양이고 산이 화산이며 성이 화성이 됩니다. 신증동궁 여지스남에서는 서울의 삼각산을 화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역사 속 화양이란 무슨 의미였을까요? 화양, 옛 촉지방 명칭이다. 화양국지 촉지에 의하면 지상에서 천부라는 것은 원래 화양을 일컫는다. 이는 촉지방을 화양으로 부르는 말로서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고 했습니다. 화양을 역사 속의 촉이라고 합니다. 삼국지에서 유비의 촉나라가 있었던 곳이 성도인 촉이었습니다. 현재는 대륙 산악지역인 사천성이 촉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궁 여지스남에서는 한성부인 한양장안 관중에 화산인 삼각산에 화양인 촉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진의 양준. 서진의 승상 양준의 고향을 홍농군 화엄현이라고 하며 수나라 양춘과 양견의 고향은 섬서 화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두 세력의 고향이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명의 조작입니다. 섬서가 바로 홍농군으로 모두 한양장안의 관중지역의 지명들이며 이들은 동일한 동향의 같은 혈족들입니다.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양주. 수나라 황제인 양씨들이 탄생한 곳은 양주로 이것은 기본 상식입니다. 그러면 양씨들이 탄생한 양주가 자신들의 봉지인 수국이라는 것을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한반도의 양씨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양주의 군명을 창화, 견주, 매송, 내소라고 합니다. 충청도 충주의 군명을 국원, 대원, 중원, 장어라고 합니다. 한성부의 군명을 양주라고 합니다. 충청도 충주와 경기도 양주는 장화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제왕의 성인 한성부의 군명을 양주라고 합니다. 이곳 양주가 수원이며 수나라의 봉지 수국이었습니다. 수원의 위치. 원래의 자리가 파괴되면서 흔적이 많이 지워져 있지만 관중의 평지인 박터를 자세히 살펴보면 개경 서울에서 관중으로 하천이 흐른 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낙양 방향에서 관중으로 또한 하천이 흐른 자국이 있습니다. 지도에 그려보면 이렇게 삼각형 형태의 하천이 교차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 관중의 평지 지역이 하천에 갇힌 섬 같다고 해서 섬서 섬동의 섬이라고 했고 이곳이 물의 근원인 수원, 교주, 하양 지역이기도 합니다. 관중 평지 지역의 흰색 지역이 백주이며 그래서 수원 백시라고 하는 것이며 관중 평지 지역 황색 지역이 황주입니다. 이곳에서 황씨가 탄생했으며 이곳이 또한 김씨가 탄생한 김해, 허씨가 탄생한 양천, 함양입니다. 여기까지.